2026년 우리 아이 스케줄표 다 완성하셨나요? 이 학원, 저 학원 알아보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오늘은 학원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영어 수학 레벨이 어떠하든 반드시 일정표에 들어가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글책 독서와 영어 컨텐츠 흘려듣기입니다. 비학군지에 사시는 분들 잘 들어주세요. 이 두 가지야말로 대치동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3월 신학기마다 신규반 학부모님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책보다 한글책이 우선입니다. 영어를 좀 늦게 시작하더라도 한글 문해력이 탄탄한 아이는 금방 따라잡습니다. 왜 그런지는 사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어떤 어머니께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우리 애가 수학 숙제도 안 해놓고 책을 읽고 있으면 화딱지가 나요. 네가 지금 책 읽고 있을 때냐? 라고 잔소리하게 돼요. 사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수학 문제풀이 80개를 내일까지 해야 되는데 책을 들고 있으면 쟤는 뭐가 더 급한지도 모르나 봐 싶죠. 하지만 저는 참을 인을 새기고 또 새기며 잔소리를 참습니다. 왜냐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 읽을 시간이 정말 없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책을 드는 게 어디예요? 적어도 우리 아이는 책을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책 읽는 아이를 내버려 둡니다. 요즘 아이들이 홍길동이 누군지 모른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릴 때 전래동화도 안 읽었나 싶죠. 학년에 맞게 차곡차곡 읽어서 생긴 상식과 문해력, 이게 나중에 올바른 판단력의 기초가 됩니다. 중고등학교 가면 읽어내야 하는 교과서의 텍스트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때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아는 내용을 만나면 훨씬 자신감 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년 전 5, 6학년 아이들에게 The Story of the World로 세계사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학교 세계사 수업을 듣는데 여기서 배운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니까 너무 반가웠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내용이 나와서 자신감이 뿜뿜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때 그 책은 한글책이 아니라 영어책이었긴 하지만 아무튼 초등 시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글책 독서가 1순위입니다. 제가 한글 독서 관련해서 여러 책을 읽어봤는데 단연코 1등은 남인혜 교수님의 국어가 잘하는 아이가 이깁니다 입니다. 가독성도 좋고 시기별로 읽으면 좋은 책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필수 영역이 있습니다. 한자, 속담, 사자성어, 전래동화, 고전문학. 저도 이 책을 읽고 우리 아들이 홍길동을 모르는 그 아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요즘 이야기 꽃할망 그림책을 재밌게 읽히고 있어요. 4학년인데 그림책을 드리미니 얼마나 쉽고 술술 읽히겠어요. 아이가 너무 재밌다면서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과거에 독서는 휴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이가 판타지만 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독서는 휴식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기본 골자로 갖고는 있지만 작년부터 생각을 좀 바꿨어요. 초등 시기에는 부모가 아이의 관심사를 확장시켜줄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수능, 국어, 영어 지문이 비문학 지문을 가진 아이에게 유리하게 출제됩니다. 아이들은 뭔가 좀 알아야 재미있고 잘난 척도 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초등 때는 나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잘 알아 라는 자기 효능감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중학교 들어가서 내신 시험 치면 그때 현실 인식하고 메타인지가 생기겠지만 적어도 초등 때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 주변에 책 좀 읽는다는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의 애씀과 노력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도서관에 가서 아이 취향 저격책을 주중에 수십 권씩 빌려 놓으세요. 이 중에서 골라 읽으라고. 혹은
주말마다 온 가족이 도서관 나들이를 하고 그 후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또는 인기 있는 책을 폭풍 검색한 후에 당근에서 사서 집에 쫙 깔아두세요. 저도 주로 당근을 이용합니다. 반납 날짜 지킬 자신도 없고 우리 아들은 한번 꽂히면 읽고 또 읽는 스타일이라서 7살 때 본 책을 아직도 본답니다. 독서는 다른 과목 숙제에 밀려 항상 후순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언제 읽을지 미리 딱 정해둬야 합니다. 이때 꿀팁, 시간으로 정하지 말고 행동과 연결시키세요.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에 아니면 잠자리 들기 전 이런 식으로요. 이걸 습관 체인이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정하면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못 지키지만 저녁 식사는 누구나 하고 잠은 누구나 자잖아요. 저희 아들은 항상 자기 전 30분 정도 한글 독서를 합니다. 낮에 여유 시간에 과학 만화책도 보지만 잠자리 전 독서는 루틴으로 문고판 책을 읽게 해요. 하루 15분 책 읽기의 기적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처음 독서 습관 잡을 땐 길게 읽지 않아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독서 레벨이 올라가면 몰입해서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학원 5학년 학생은 아침 독서를 1년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기 중 아침 독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영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영어에 있어서 흘려듣기가 초등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영어가 들리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과목으로서의 영어가 아니라 언어로서의 영어를 발달시키려면요. 한글 독서가 탄탄하다는 전제하에 영어 소리를 차고 넘치게 들은 아이들은 원서 읽기도 곧잘 합니다. 금방 배워요. 한글 문해력을 잘 갖추고 있으면 영어 문해력도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간혹 영상 보는 것에 극심한 거부감을 보이시는 부모님이 계신데요. 그러려면 부모님이 영어가 아주 유창하거나 영어 교육에 대한 본인만의 확실한 방법이 있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유창하다고 해도 부모가 디즈니 영화만큼 완벽한 상황 영어를 노출해주기는 힘들죠. 제가 거의 20년 넘게 아이들을 봐왔는데요. 영어에 귀가 뚫린 아이가 구사하는 영어는 진짜 너 미국에서 살다 왔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만큼 유창합니다. 일단 귀가 뚫린 아이들은 파닉스 단계가 끝나면 리딩이 너무 쉽게 올라가요. 마치 한국 아이들이 6, 7세 때 한글 떼고 스스로 읽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몇몇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전체 스토리를 이해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하는 장르, 책, 작가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영어를 좀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계신다면 어느 학원을 알아보시기 전에 무조건 영어 컨텐츠 노출이 먼저입니다. 1, 2, 3학년 아이들은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의 스토리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세요. 다양한 상황에서 쓰이는 영어에 노출되는 게 중요해요. 스토리의 플러스로 배우는 영어는 나중에 챕터북 소설 읽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4, 5, 6학년 아이들은 지식을 알려주는 영상을 보세요. 유튜브에 아주 좋은 채널들이 많아요. 요즘 우리 아들과 저는 크래시 코어스 키즈를 자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언스 맥스 저희 아들 너무 좋아하고 완전 추천합니다. 크래시 코어스 키즈를 충분히 본 후에 크래시 코어스로 넘어갈 계획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가 5, 6학년 되었을 때 무언가를 검색하고 정보를 찾아야 할 때 영어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필요한 상황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니든 엄마표를 하든 하루 중 한글 독서 시간을 루틴으로 확보하세요. 저녁 식사 후 잠자리 들기 전과 같이 특정한 행동과 연결해서 습관화하세요. 하루 24시간 중 1시간은 영어 컨텐츠를 보게 해주세요. 1시간 통으로 안 봐도 돼요. 짬짬이 본 시간을 합쳐서 1시간이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주시면
우리 아이가 점점 더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진짜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영상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나 고민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 아이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모두 챙겨가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